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윤창용 부원장입니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시작전권 전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미동맹의 정신 및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우선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 한국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되어 있다면서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같은 비상적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규모의 훈련은 어렵다면서 참가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상기 연구위원은 2월 25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남북 간 대화 복원과 관계 개선을 위해 3월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서훈 실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훈련 축소의 핑계로 들었지만 북한 김정은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고 거듭 언급한 점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한미동맹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2월 22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한다는 데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문 대통령의 그런 언급을 들어본 바 없어서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하고 내가 덧붙이고자 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는 한국과 안보동맹이고 한국은 영내 린치핀 즉 핵심 축이며 우리는 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이 여러 분 말했듯이 우리는 한반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국 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라면서 우리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하고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의 규모와 범위, 시점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양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을 우선 배려하여 합동군사훈련을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아주 소규모로 실시하는 신용만 내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은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양측 입장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방위동맹 관계인데 양국의 합동군사훈련 문제를 동맹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과 협의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존재 의미와 동맹 정신을 근본으로부터 뒤흔드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러니 미국에서 그런 말은 들어본 바도 없다고 무시해버리고 준비태세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즉 김정은 주도하의 통일을 존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실전적 훈련을 통해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2월 22일 브리핑에서 상호 합의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것이자 우리의 군 병력과 지역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것이라고 밝혀 전환 조건의 완전한 충족을 강조한 데 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월 24일 국회 운영위 답변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동조적인 문재인 정권의 한국군에게 수만 명의 미군의 목숨이 달린 작전 통제권을 주어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의 핵개발로 핵무기 운영이 요구되는 오늘날 상황에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서훈 실장은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는데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권 귀속 문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8년 10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사성장군으로 보임한다는 한미연합방위지침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박근혜 정권 당시 한미가 합의한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능력 구비, 세 번째는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의 관리를 말합니다. 이는 곧 주관적일 수 있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 부합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첫 번째인 북한의 핵미사일 탐지와 감시 능력,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의 핵미사일 요격 능력 구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주국방 능력을 달성하여 미국의 도움 없이도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국방의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작권 문제는 서둘러 환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북한의 실체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존권을 담보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UN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한 미국은 지난 2월 2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제46차 UN 인권정기이사회 연설을 통해서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한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2월 25일 연례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한국은 2009년부터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지만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핑계로 공동 제안국의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 채택에 미온적으로 동참해 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2월 15일 캐나다, 미국, EU 핵심 국가들과 일본 및 호주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명한 국가 간 자의적 구금반대 선언에 한국은 불참함으로써 한국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 수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국제사로부터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김여정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에 따라 제정되어 김여정법으로 불리기도 하고 금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소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도 미국 초연의 비판이 상당합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2월 23 우리 국회에서 열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즉 정식으로 하면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지난 2월 14일 한국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하면서 해당 법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 기준을 침해했다고 평가하고 법률안 구성에 있어서도 결함이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징벌적이라고 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만약에 이 법이 예정대로 3월 30일 시행되게 되면 이미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면서 공동의 가치, 동반자적 관계와 우정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한미동맹의 근본 이념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청문회 개최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 간 이견과 불협화는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과 가치 그리고 양국 간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